18페이지 피셨죠? 우리 그거 기억나? 비례배분 했던 거 기억나? 비례배분. 배분한다는 게 나누어서 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투자한 금액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건데, 그거야. 내가 어딘가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근데 사람마다 투자한 금액이 다를 거야. 만약에 대환이는 1,000원을 투자했고, 소윤이는 2,000원을 투자했어. 그럼 소윤이가 더 많이 투자한 거잖아? 그래서 이익금을 소윤이가 2배로 더 많이 가져가야 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익금은 한정되어 있어. 10,000원이 총 금액이야. 내가 너네에게 나눠줄 총 금액. 이거를 비례 배분할 건데 몇 대 몇으로 비례 배분해야겠어? 대환이가 투자한 금액 대 소윤이가 투자한 금액. 아까 내가 1,000원, 2,000원이라고 했거든?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면 내가 줘야 되는 이익금 총 10,000원을 1대 2로 배분해서 주는 거야. 그걸 어떻게 계산할지 할 거거든? 봐봐. 투자한 금액의 B가 한 명은 20,000원이고 한 명은 30,000원이래. 그럼 B가 2대 3이죠. 그럼 이만큼 돈을, 이익금을 줄 거야. 근데 이익금은 총 40,000원이 있대.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눠줘야겠어? 20,000원 대 30,000원이니까 2대 3으로 나눠주는 거지. 이거 비례배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총 금액 40,000원을 비율로 곱할 건데 둘이 더한 것분의 2 더하기 3분의 20,000원을 투자한 사람은 이만큼 가져가는 거고 30,000원을 투자한 사람은 3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5분의 2 여기선 5분의 3을 각각 곱해주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대표 문제 요거 개념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은지와 현수가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총 이익금이 70만원일 때 은지가 가지는 이익금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은지와 현수가 투자한 금액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치면 150대 200. 얘 전항, 후항 기억나? 땡땡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건 전항, 뒤에 있는 거 후항. 각 항을 50으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0으로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래야 같은 비잖아. 50으로 나누면 몇 대 몇이야? 3대 4가 되고요. 그러면 총 이익금 70만원을 3대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7분의 은지가 가져가는 거는 7분의 얼만큼? 3만큼. 이니까 70 곱하기 7분의 3이야. 약분하면 70 해서 10 남고 30만원을 가져가겠죠? 이거야. 자, 그러면 5-3번 해볼 건데 가회사는 3천만원, 나회사는 2천만원을 투자했어. 그리고 이익금은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가진다고 했지. 가회사가 받은 이익금이 1,500만원일 때 총이익금을 물었어요. 총이익금. 자, 가랑 나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거야. 몇 대 몇이야? 3천만원 대 2천만원이니까 3대 2란 말이야. 근데 가회사가 받은 이익금이 1,500만원이래. 가회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지금 총 이익금 모르지? 총 이익금 모르는데 가가 몇 분의 몇만큼 가져갔어? 5분의 3. 그치, 5분의 3만큼 가져갔을 때 그게 1,500만 원이다 이거야. 식 이해되셨어요? 식 이해됐지? 자, 그럼 이 총 이익금 어떻게 구할까? 얘를 네모로 두는 거야. 얘를 네모로 두고 두 수를 곱해서 1,500만 원이 나왔대. 그럼 이 네모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00만 원을 5분의 3으로 나누면 되겠지? 나누기 5분의 3.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로 고치면 분자분모 바뀌죠? 3분의 5. 그 다음 약분해야지. 3이랑 1,500 약분하면 500 남잖아. 그럼 500에다가 5를 곱해야 하면 2,500만 원. 근데 네모가 뭐였지? 총이익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네모로 뒀으니까 이걸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 거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소윤아? 그렇지 않아? 저번에 한 게 조금 어려웠어. 나봐. 자, 5-4번. 이번에는 지아와 은수가 있는데 각각 100만원, 60만원 투자했어. 그리고 40만원의 이익금을 얻었습니다.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비율로 다시 투자할 때 은수가 받을 수 있는 이익금이 90만 원이 되려면 은수는 얼마를 다시 투자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지아와 은수가 투자한 금액의 비율 몇 대 몇? 100대 60이니까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면 5대 3. 자, 그러면 40만 원의 이익금을 이제 5대 3으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은수가 가지는 이익금. 은수가 가지는 이익금은 총 40만 원 중에서 얼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8분의 3만큼 가져가는 거죠. 약분하면 8이랑 45, 5, 3, 15만 원 가져가는 거네. 근데 이렇게 나누어 가진 다음에 같은 비율로 다시 투자할 때라고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은수가 6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5만 원 가져갔지. 그치? 근데 다시 투자했을 때 얘는 투자한 금액이고 얘는 이익금이야. 그치?
근데 얼마를 다시 투자하면 90만 원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거지. 얼마를 다시 투자해야 하는지 물었잖아. 6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5만 원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해야 90만 원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네모 어떻게 구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쓰면 되겠네. 그치? 내항의 곱은 15 곱하기 네모고 외항의 곱은 60 곱하기 90이야. 그러니까 15 곱하기 네모랑 60 곱하기 90이랑 같다. 자, 이제 네모는 15로 나누면 되겠다, 양변을. 그치?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4가 되겠지? 양변을 15로 나눈 거야. 그러면 360. 근데 아까 90만 원이었잖아, 사실은 얘. 그치? 그러니까 얘도 360만 원인 거예요. 넘어갈게. 하루 동안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시간을 비례식으로 나타낸다. 이거 사실 얘들아 앞에서 나눗셈 할 때도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 막 하루에 몇 분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했던 거 기억나? 근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데 푸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서 풀어보자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하루에 5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는데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지.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5분 빨라지는 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48시간 동안 빨라지는 시간을 네모분이라고 하고 비례식을 세워볼 거야. 그러면 24대 5랑 48대 네모가 같다 해야 되겠죠. 그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해서 네모값 구한 거거든? 이거 이해됐어? 일단 여기 시간분으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지. 여기서 하루라고 해서 얘를 1로 두진 않았잖아. 시간으로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24대 5 그리고 48대 네모 식만 잘 세워주면 네모값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하루에 6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추었다면 다음날 낮 12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입니까? 자, 일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부터 파악해보자. 오늘 오전 8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 걸까? 자, 오늘 오전 8시에서 내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이지. 근데 이제 점심 12시잖아. 낮 12시니까. 그때까지 4시간 더 가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총 26시간이 지난 거거든? 미안해. 총 28시간 지난 건데, 얘도 똑같이 시간 분으로 맞춰줘야겠지. 28시간 동안 네모분 빨라진다고 두면 28대 네모인데 하루에 6분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하루는 24시간 동안 6분 24대 6 됐죠? 이 식 세우면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내항의 곱은 6 곱하기 28이고 외항은 24 곱하기 네모네. 그럼 여기가 24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럼 24 곱하기 네모로 계산했을 때 28 곱하기 6은 6, 22, 100, 168 맞지? 그럼 168 네모는 얘를 24로 나누면
7 아닐까? 7, 4, 28, 7, 24, 16이니까 7. 28시간 동안 28시간 동안 7분 빨라진다. 그러면 원래는 12시를 가리켰어야 할 시계가 7분 빨라졌으니까 더 앞서간 거야. 그치? 내가 이거 달리기로 비유했어. 시침이랑 분침을 달리기로 비유해서 더 빨라지면 더 앞서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오후 12시하고도 7분이 지났다. (6) 3번. 자, 하루에 14분씩 늦어지는 시계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의 시계를 정확히 맞추었다면 다음날 오후 10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몇 시 몇 분.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시계가 얼마나 흘렀는지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오늘 오전 10시에서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몇 시간 지난 거야? 12시간? 아니야. 오늘 아침 10시부터 내일 밤 9시까지야. 그러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이지. 근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12시간 지난 거잖아. 36시간이 지났어. 자,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14분이 늦어지는 시계야. 그렇다면 36시간 동안 네모분 늦어진다고 해보자. 같다라고 놓고 이제 비례식 풀어야겠지. 그러면 14랑 36 곱한 것이랑 24랑 네모를 곱한 것이 같아져야 한다. 그럼 양변을 약분 나눠보자. 4로 나눠볼까? 4, 6, 24, 4, 9, 36. 3으로 또 나뉘어지죠. 3, 2, 6, 3, 3은 9. 그럼 숫자가 좀 작아졌으니까 좀 낫지 않니? 14 곱하기 3은 2 곱하기 네모래. 근데 2로 또 약분되죠. 2, 2, 7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네모는 뭐다? 21. 단위는 뭐였지? 분이었지? 네모분 늦어진다. 자, 이번엔 늦어졌대. 그러면 뒤쳐졌다는 거지. 달리기를 할 때 느리면 뒤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는 오후 10시를 가리켰어야 했는데 뒤쳐졌어. 21분. 21분 느려짐. 그럼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 거야? 일단 오후죠. 오후 9시 39분. 그렇지. 얘들아, 이번에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와버렸어. 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조건, 하루에 9분씩 늦어진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9분 느려진다. 근데
오늘 오전 9시에 시계를 맞추었다면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죠? 다음날 오후 7시. 그러면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지난 거지. 24시간 여기다 쓸게. 24시간 지나고 시간이 더 흐른 거잖아.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몇 시간 더 흐른 거야?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 맞아요? 그러면 총 3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식 어떻게 세워야 돼? 24시간 동안 9분 느려졌는데요. 34시간 동안 몇 분 느려질까요? 이거지. 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34 곱하기 9는 24 곱하기 네모. 또 약분 해볼래 나는. 3, 8, 24고 3, 3은 9죠. 그리고 2로 얘 4가 되고 얘는 17이 되네. 그러면 17 곱하기 3은 4 곱하기 네모인데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아. 나눠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러면 소수로 바꿔보자. 따라서 네모는 17 곱하기 3을 4로 나눠야 되지. 51을 4로 나눠야 돼. 대분수로 바꿔볼까? 12와 4분의 3. 얘 단위가 뭐야? 시간이었어? 분. 24시간 동안 9분 느려진다. 얘 시간 분이었고 여기도 시간 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12와 4분의 3분인데 그러면 12는 분이고 얘는 초가 되겠지. 그럼 12분 4분의 3분을 초로 고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모를 60으로 바꾸기로 했잖아. 기억나? 그럼 60분의 몇이야? 45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12분 45초죠? 그러면 원래 오후 7시를 가리켰어야 할 시계가 몇 시를 가리치는 걸까? 늦어졌어. 느려짐. 뒤처진다. 그러면 오후 6시 60분에서 12분 빼면 48분이지. 근데 45초 더 느려졌으니까 47분하고 15초 이렇게 하죠. 얘들아 이거 다시 풀면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요거 볼 건데 삼각형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선 보여?
이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거야. 그치?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대. 왜?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쓸게 여기다. 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 근데 지금 높이가 같다고 했고 나누기 2도 똑같이 해줄 거잖아. 두 삼각형 모두. 그쵸? 그렇다면 남은 건 밑변밖에 없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곧 삼각형 넓이의 비다. 그러면 얘 밑변의 길이가 4대 2잖아. 그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고치면 2대 1이죠. 그럼 넓이의 비도 2대 1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 자, 표시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 얘네 둘의 넓이가 같을 때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기역 미음 디귿의 넓이의 비를 얘랑 기역 미음 디귿 여기 이 두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네. 일단 어디를 볼 거냐면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과 리을 미음 디귿 어디입니까? 기역 리을 디귿과 얘랑 리을 미음 디귿 얘지. 지금 얘랑 얘야.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라고 했잖아. 왜냐면 이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으니까. 그치? 지금 여기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여기까지의 높이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라고 했는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여기서 6대 4 맞나요? 그치? 따라서 3대 2다.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그리고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 대 리을 미음 디귿은? 자, 기역 리을 디귿 기역 리을 디귿 넓이 대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는 몇 대 몇이다? 3대 2라고 방금 구했잖아. 두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과 리을 미음 넓이를 각각 3 곱하기 네모, 2 곱하기 네모라고 둘 거래. 그러면 기역 니은 미음의 넓이는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에 기역 니은 미음의 넓이는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랑 같다고 문제에서 알려줬지. 그치? 근데 아까 얘를 뭐라고 뒀어? 리을 미음 디귿을 뭐라고 뒀냐면 2 곱하기 네모라고 뒀거든? 근데 그러면 얘도 2 곱하기 네모 그리고 여기도 2 곱하기 네모야. 그리고 아까 얘는 뭐였죠? 기역 리을 디귿은 3 곱하기 네모였어. 그치? 아까 여기 6대 4 해서 3대 2 했고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2 곱하기 네모라고. 그러면 기역, 미음, 디귿의 넓이. 기역, 미음, 디귿은 이 오른쪽 삼각형 2개 합친 거. 그러면 3 곱하기 네모랑 2 곱하기 네모를 더해야 되지. 네모가 3개, 2개씩 있어. 그럼 합치면 몇 개야, 총? 5개 있죠? 그러니까 5 곱하기 네모인 거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2 곱하기 네모라고 했고 여기는 5 곱하기 네모라며 합치면. 그치? 이 넓이비가 그럼 2 대 5 아니에요? 그쵸? 얘를 이렇게 기준으로 2 대 5가 되는 거지. 근데 넓이의 비가 곧 밑변의 길이라고 했잖아. 밑변의 길이랑 같잖아. 왜냐면 높이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2 대 5가 되는 거지. 기역, 미음, 디귿이 5 곱하기 네모이기 때문에 2 대 5가 된다. 자, 그럼 이거 해볼까?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기역, 니은, 미음과 리을, 미음, 디귿 얘랑 리을, 미음, 디귿의 넓이가 같을 때 기역, 니은, 미음과 기역, 미음, 디귿의 넓이의 비.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비를 물었어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가 4 대 8. 그러면 이 삼각형 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 대 2라는 소리 아니야? 4 대 8이니까? 그치? 그럼 얘를 네모라고 두면 얘는 2 곱하기 네모잖아. 근데 이 삼각형이 2 곱하기 네모라면 얘도 넓이가 같다고 했지? 그럼 얘도 2 곱하기 네모겠네? 얘 네모, 얘는 2 곱하기 네모. 그쵸? 근데 우리 아까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치?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2 곱하기 네모고 얘네 둘이 합치면 네모가 몇 개야? 여기 1개, 2개잖아. 그럼 3 곱하기 네모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얘네 비는 곧 2 대 3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응. 그럼 이거 한 번만 해볼래? 요거 7-3번 다시 설명해 줄게. 밑변의 길이 나온 게 지금 여기 6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8이라는 거 그치? 그럼 얘가 6 대 8이면 3 대 4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3 곱하기 네모, 이 삼각형을 4 곱하기 네모라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 삼각형이랑 오른쪽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3 곱하기 네모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 합치면 7 곱하기 네모고 여긴 3 곱하기 네모겠지. 그러면 이 넓이 B가 7 대 3이라고. 그치? 그러면 밑변의 길이의 B도 똑같이 7 대 3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전체 길이가 20cm인데 이걸 7 대 3으로 비례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 길이잖아. 그치?
얘를 물었어. 미음 디귿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전체 20cm를 비례 배분할 거야. 몇으로 나눈 것 중 몇을 가져가? 7대 3으로 나눴으니까 7 더하기 3분의 3만큼이 요 길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0cm 곱하기 10분의 3. 약분하면 10, 20 해서 2, 2, 3은 6cm. 그래서 저 길이가 6cm다. 선생님 그러면 네. 저쪽에 6cm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저 넓이 똑같으니까 그냥 저거 뒤집어가지고 그 높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 네, 넓이가 똑같. 그렇네. 근데 그렇게 썼는데 저번에. 아니지. 그거는 그냥 때려 맞춘 거지. 그러니까 그 높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쓴 거지. 그러면 요거 해보자. 자, 가의 40%랬어. 그러면 가에다가 100분의 40을 곱한 만큼 아닙니까? 40%라는 걸 비율로 바꾸면 100분의 40이잖아. 그치? 그럼 가의 40% 씩 요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나의 0.5면 나의 100분의 35 요거지. 0.35 이게 같습니다 이렇게씩 썼어. 여기서 그 가대 나의 나에 대한 가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기억나? 우리 6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뭐뭐에 대한 뭐의 비율. 그러면 뭐뭐에 대한이 기준량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분모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가 분자로 가는 겁니다. 비율은 분수 또는 소수로 바꿨을 때 얘기예요. 이거 기억나? 2대 3을 비율로 바꾸면 몇 대 몇이야? 몇 분의 몇이야? 분수로 바꾸면? 3분의 2지. 이거 기억나면 요거 할 수 있겠죠? 비율이라는 건 분수로 또는 소수로 바꾸는 것을 비율이라고 하고, 뭐뭐에 대한이 붙으면 얘가 기준량이니까 분모로 가는 거다. 그럼 나분의 가를 구하래. 근데 얘는 가 대 나랑 같잖아. 비로 고치면.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식에서 가 대 나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비례식을 생각한다면 비례식의 성질 중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 있었지. 그럼 여기 내항이라고 하고 여기를 외항이라고 할게요. 그럼 외항들의 곱은 내항들의 곱과 같다. 니까 얘네 둘이 외항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내항이 되는 거네. 그러면 가랑 100분의 40을 바깥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랑 100분의 10, 35를 안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랑 100분의 35를 요 안쪽에다 보내면 비례식 하나가 완성되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많이 나와. 이따 그 문제 유형에도 많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약분하면 되겠지. 분모에 똑같이 100 있으니까 없애줘도 되겠다. 그치? 그럼 35대 40이죠. 그럼 5로 약분하면 7대 8이네. 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8분의 7.
2번. 어느 책의 가격이 5% 올라서 14,700원이 되었습니다. 오르기 전과 오른 후 책의 가격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르기 전 책의 가격을 네모라고 할게. 근데 15% 올라서 14,700원이 됐다는 걸 식으로 써볼 건데 네모에다가 만약에 5%를 그대로 곱하면 얘들아 이거는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잖아. 근데 5%더 올랐다는 거는 1하고도 100분의 5만큼 더 커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1에다가 100분의 5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그랬더니 14,700원이 되었습니다. 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5% 올랐다는 건 105%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100%를 1로 나타내 준 거고 100%는 100분의 100이잖아. 그러니까 1이고 5%더 올랐으니까 100분의 5를 더 더해 준 거야. 그렇게 곱해야 숫자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식 요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소수로 계산해 볼까? 얘를 소수로 고치면 0.05니까 네모 곱하기 1.05가 14,700원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네모는 14,700원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맞아요? 나눠볼게. 14,700 여기다가 0 2개 더 붙이고 105로 나눠줄게요. 그럼 여기 한 번 들어가지. 105가 이렇게. 그럼 2, 4, 0 하나 붙이면 4번 아니 4번? 들어가지. 그럼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럼 얘 0이 되고 그럼 이 뒤에다가 0을 하나, 둘, 3개 더 붙여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릿수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14,000원이었네 원래. 14,000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라서 14,7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오르기 전과 오른 후 책의 가격의 비. 뭐와 뭐의 비. 그럼 순서대로 하면 되지. 오르기 전이 14,000원이었고 오른 후가 14,700원이었어. 뭐와 뭐의 비 하면 순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0 2개씩 지울게. 그럼 7로 약분되죠. 20, 여기는 21이네. 그러면 답은 20대 21. 더 이상 약분이 안 됩니다.